나는 평생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고, 웬만한 감기에도 이겨낼 만큼 체력이 괜찮았다. 그런 내가 처음 혈압이라는 단어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된 건 72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 컵 마시고 밥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더니 세상이 하얗게 번졌다. 순간 앉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히며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딸의 놀란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을 땐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 있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혈압 증상. 정확히 말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졌고 순간적으로 실신에 가까운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다. 보통 고혈압은 무섭다고 알고 있었지만 혈압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혈압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균형 감각 상실, 심할 경우 낙상사고나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냥 조금 피곤했던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위험한 거였나. 그날 이후 나는 피곤함이라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잠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넘겼을 필요가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아침의 어지러움이었다. 눈을 뜨고 일어나기까지 머릿속이 둥둥 뜨는 느낌.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손끝이 저릿해지고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풀리는 느낌. 모두 혈압이 낮아질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제야 지난 몇 달간 작은 이상들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물건을 들고 있다가 손에 힘이 빠져 놓치고, 시장길을 걷다 멈춰서 숨을 고르고, 식사를 하고 나면 눈이 감길 만큼 기운이 떨어지던 일들. 그 모든 게 사실은 내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이다. 병원에서 받은 혈압 수치는 9358. 의사는 나에게 물었다. 최근 식사는 잘 하셨나요? 물을 많이 마시나요? 오래 앉아 계신 편인가요? 기립시 어지러움 자주 느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모든 질문이 나에게 이렇게 해당될 줄은 몰랐다. 나는 꽤나 건강하게 먹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만 먹는 일이 많았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는 했지만 하루 2컵도 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으며 거실에 앉아 서너 시간 TV를 보다 갑자기 일어나다가 비틀거린 적도 많았다. 그 모든 습관이 결국 내 혈압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기상 직후에는 천천히 움직일 것. 잠에서 깬 뒤 2에서 3분은 앉아서 몸을 느끼고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주물러 줄 것.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할 것. 빈속은 혈압을 더욱 떨어뜨리고 당 수치까지 급격히 변하게 한다. 물을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로 충분히 섭취할 것. 노년기의 갈증 신호는 약해지므로 의식적으로 챙겨 마셔야 한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 것. 특히 한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있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다리 움직임을 자주 해줄 것.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산책이나 앉은 명상 등으로 안정되게 소화시킬 것. 그렇게 나는 내 생활 전체를 혈압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건 단지 수치를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을 되찾는 일이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의 루틴이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는데 지금은 침대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호흡부터 가다듬는다. 하나, 둘, 셋.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그리고 손끝, 발끝을 움직이며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 그 다음엔 발을 바닥에 내리고 두 다리로 지그시 무게를 느낀 후 천천히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선 나에게 아침 햇살이 비추면 나는 그제야 비로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상 후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의 균형도 더 잘 유지되었다. 다음은 아침 식사. 나는 오랫동안 아침을 챙겨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다는 핑계, 귀찮다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공복이 몸에 좋을 거라는 오해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혈압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아침 한 끼였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보리밥 조금, 달걀 지단이나 두부 부침, 그리고 김치 한 쪽, 기름지지 않고 소화 잘 되고 무겁지 않지만 영양은 가득한 식단이었다. 그렇게 몇 주만 실천했을 뿐인데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몸이 깨어나는 속도가 달라졌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뇌에 피가 더 잘 돌기 때문인지 기억력도 덜 흐릿했고 마음의 안정감도 더해졌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건 수분 섭취였다. 예전엔 물 대신 차를 마시고 차 대신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커피나 짠 국물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나는 하루에 정수된 물만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삼았다. 작은 물병을 준비하고 매 시간마다 한 모금씩 마셨다. 특히 일어났을 때, 산책 후, 점심 식사 전후, 잠들기 전 따뜻한 보리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수분 섭취만으로도 두통이 줄었고 피로감도 덜했다. 무엇보다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제야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요소라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나를 가장 크게 바꾼 건 움직임이었다. 혈압이 낮아질수록 몸은 더 가만히 있고 싶어진다. 무기력하고 어딘가 움직이면 쓰러질 것 같고 걷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체험으로 배웠다. 단, 무리하지 않고 별표 리듬 있게 가볍게 자주 별표라는 원칙만 지키면 되었다. 아침 10분 가벼운 스트레칭, 점심 후 15분 산책, TV 보기 전 5분 다리 털기, 그리고 저녁에 3에서 5분 벽에 기대서 다리 올리기.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이 아래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고 어지럼증도 줄어들며 전체적인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변화들이 쌓이자 내 몸은 달라졌다. 눈 뜰 때 피곤함이 덜했고 식사 후 졸림이 줄었고 기억이 더 잘 떠올랐다. 무엇보다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내 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나는 문득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몸은 늘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은 좀 쉬어야 해. 물을 좀 마셔줘.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멈춰버릴지도 몰라. 피가 부족해. 나 좀 도와줘. 그런데 나는 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귀찮아. 지금은 그냥 앉아있자. 하면서 그 신호들을 외면해버렸다. 혈압이 떨어졌던 그날, 그토록 무섭게 쓰러졌던 것도 사실은 내 몸이 마지막으로 나를 크게 붙잡은 장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혈압뿐 아니라 내 전체 삶의 흐름을 지켜보는 삶으로 바꾸었다.
그건 마치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 사람과 같았다. 물 줄 땐 주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잡초는 뽑아내고, 때론 멈춰서 조용히 바라보기. 그렇게 나는 내 몸이라는 정원을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가꾸기 시작했다. 결국 혈압도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신호였다. 그래서 나는 수치를 잡는 대신 삶의 흐름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어느 날 딸이 내게 물었다. 아빠, 요즘은 어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요즘은 몸이 조용해졌어. 딸은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조용해졌다고요? 예전엔 몸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냈거든.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가슴 답답하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그 말은 내가 단지 병을 이겨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몸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 전엔 몸이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사 같았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난 그 지시에 불복하거나 억지로 따르거나 하며 몸과 늘 다퉜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말하면 나는 듣고, 몸이 쉬자고 하면 쉬고, 몸이 물을 원하면 물을 마시고, 그게 몸과 함께 사는 삶이었다. 그렇게 몸과 화해한 이후 나는 혈압이라는 단어에 더 이상 겁먹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건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리듬을 알려주는 친구 같았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머리가 살짝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겠지만 이젠 나는 멈춰서 내 몸에게 묻는다. 혹시 오늘 물을 덜 마셨나? 아침 식사가 부족했나? 앉아만 있었나? 지금 감정이 불안정한가? 그 물음 속에서 나는 나의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그 즉시 작은 행동으로 나를 돌본다.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흔들고 손바닥을 비벼 이마에 얹는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멍한 감각은 금방 사라진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다시금 별표 별표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별표 별표는 안도감을 얻게 된다. 혈압이란 참 묘하다. 수치 하나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는 딱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나는 그것을 별표 별표 작은 생명 알람 별표 별표이라고 부른다. 하루 중 내 몸이 어느 때 가장 예민한지, 어느 음식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지, 어떤 환경에서 나는 더 편안한지, 이 모든 걸 알려주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노년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나는 직접 체험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처럼 작은 이상 증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요즘 어지럽거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혹시 밥 거르시는 날 많지 않아요? 물을 자주 드시나요? 그러면 처음엔 뭐 그냥 그래요 라고 웃어넘기시던 분들이 며칠 지나서 나에게 찾아와 조용히 말한다. 사실은 며칠 전 계단에서 휘청했어요. 일어났는데 눈앞이 번쩍해서 놀랐어요. 식사하고 나면 왜 이렇게 정신이 몽롱한지. 그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준다. 혈압일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꼭 드세요. 잠깐이라도 햇빛 보며 걷는 거 정말 효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몸이 그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진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견디던 마음이 살짝 내려놓아지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나는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의 신호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걸 무시당할 때 몸은 더 크게 아프고 마음은 더 깊이 외로워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혹시 요즘 피곤함이 오래 가시나요? 식사 후 눈앞이 흐릿해지고 잠에서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당신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하루의 리듬을 다시 잡아주세요. 혈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혈압이, 당신의 삶이 평온하고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 즈음부터 나는 몸의 신호뿐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도 더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혈압이 낮아지면 단순히 어지럽고 쓰러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별표 마음이 작아진다. 별표는 것이었다. 몸이 자꾸 안 좋아지니 스스로를 믿는 마음도 작아졌고 어디 가는 게 불안해졌고 갑자기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시장에 나가도 혹시 여기서 쓰러지면 어쩌지? 지하철 타다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낯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하겠지. 그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집 밖을 나서는 일조차 줄어들었다. 그건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나의 존재 자체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내가 나를 다시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어느 날 우연히 본 거울 때문이었다. 그날도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해질 무렵 세수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멈춰섰다. 그 안에는 누구도 아닌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는 내 얼굴이 있었다. 피곤한 눈, 처진 어깨, 삶이 내려앉은 듯한 표정. 그 모습에 문득 눈물이 맺혔다. 언제 이렇게까지 지쳤지? 이게 내가 맞나?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자.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한 걸음만이라도. 그게 내 회복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욕실 거울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오늘 한 걸음만 걸으면 성공입니다. 그 문장 하나는 매일 아침 내게 용기를 주는 주문이 되었고 그날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하루에 5분씩 밖에 나가 햇빛을 쐬었다. 팔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한번 쭉 펴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서서 바람을 맞기도 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어느 날은 10분이 되었고 또 어떤 날은 30분이 되었고 결국엔 시장까지 다녀올 수 있을 만큼 내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몸이 조금만 나아져도 마음이 따라 웃었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그때 비로소 느꼈다. 혈압은 결국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구나. 그 깨달음 이후 나는 몸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별표 마음을 다루는 일 별표도 중요하다는 걸 매일같이 실감하며 살게 되었다. 몸의 회복이 눈에 보인다면 마음의 회복은 아주 조용하고 느리며 가끔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수첩 하나를 꺼내 하루에 딱 한 문장, 그날 내가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잘 나갔다. 햇빛이 좋았다. 이런 날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맑다. 이런 짧은 메모들이 나에게 살아있는 감각을 조금씩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수첩을
별표 별표 내 마음의 맥박 별표 별표이라 부른다. 혈압이 오르내리듯 마음도 들쭉날쭉하지만 매일 기록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서 내 삶의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는 이 모든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로만 전하던 이야기였지만 점점 내게 그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지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작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혈압과 마음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나는 조용히 무대에 섰다. 처음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지만 막상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따뜻함에 내 속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사실 저도 쓰러졌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죠.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고개가 느리게 끄덕여졌다. 나는 느꼈다. 경험을 나눈다는 건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하루를 채웠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다시 묻는다. 오늘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내 하루를 조율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며 내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되었다. 혈압을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병원에 가서 수치를 재는 일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알아차리는 훈련이고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는 작업이다. 나는 이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몸은 늘 말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바쁘고 무심해서 듣지 못할 뿐이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 혈압이 낮아지고 몸이 무기력하고 마음이 움츠러들 때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을 조율하라는 삶의 요청이다.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은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다.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걸으면 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요즘 자꾸만 피곤하고 어지럽진 않나요?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하는 단 하나의 행동, 오늘 한 걸음만 움직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일의 혈압은 달라질 수 있고 당신의 삶은 분명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편지 드림.